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뉴스입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부터 보고 오시죠. 해양수산부 신청사 부지가 동구 북항으로 최종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신청사 건립을 위한 최종 부지로 동구가 제안한 북항 1단계 재개발 부지가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부지 선정에는 강서구, 남구, 동구, 중구 등 4개 기초자치단체가 참여했으며 전문가로 구성된 심사위원회 심사 결과 부지 확보 용이성과 교통 접근성 등에서 우수한 평가를 받은 동구가 최종 결정됐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올해 안에 시설 규모를 확정하고 2030년까지 신청사 건립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경남 18개 시군 가운데 함양군을 제외한 모든 지역이 농업용수 가뭄 비상대응 단계에 들어갔습니다. 경남도는 도내 농업용수 저수율은 37.5%로 평년의 절반 수준인 52.2%에 그쳤으며 거창군도 평년 대비 저수율이 68.7%까지 떨어져 비상대응 관심 단계에 새로 진입했다고 전했습니다. 밀양과 양산, 의령, 창원, 김해 등 11개 시군은 경계, 통영과 고성, 합천은 주의, 사천과 남해, 거창은 관심 단계로 분류됐습니다. 특히 밀양의 농업용수 저수율은 30.3%로 심각 단계에 근접했고 창원 주남 저수지도 닷새 만에 저수율이 5%포인트 넘게 떨어지며 일부 바닥이 드러났습니다. 경남도와 한국농어촌공사는 낙동강 물을 저수지로 끌어오고 하천수와 지하수를 공급하는 등 긴급 용수 확보에 나서고 있습니다. 최근 연이은 폭염으로 고수온 경보가 발효된 해역이 나흘 새 3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3일 기준 고수온 경보 해역이 17곳으로 확대됐다며 일부 지역에서 피해 신고가 접수되고 있어 철저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황정우 해수부 장관은 대응 장비의 총력 가동과 취약 품종의 조기 출하 등을 당부하고 어민 피해 예방에 총력을 다해달라고 강조했습니다. 박완수 경남도지사가 정부의 저수지 준수를 위한 재정 지원과 수리시설 관리체계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박 지사는 6일 대통령 주재 폭염 가뭄 대처 상황 점검회의에서 저수지 수위가 낮아진 지금이 준설의 적기라며 비용 절감과 용수 확보를 위해 정부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저수지와 양 배수장 등 한국농어촌공사가 관리하는 수리시설은 지역 여건과 주민 수요를 반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 이관을 포함한 관리체계 개선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회의 직후에는 폭염 가뭄 대응 상황을 점검하며 취약계층 보호와 농업 생활용수 확보를 지시했습니다. 아울러 8월 말까지 비가 오지 않는 상황에 대비해 비상급수 체계와 대체 수원 확보를 당부했습니다. 창원시의회 국민의힘 의원들이 비리 의혹 A 창원시 의원과 관련해 공천 과정과 경찰 수사의 신속하고 공정한 진행을 촉구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6일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과정에서도 관련 내용을 알고도 공천했다면 근거와 책임 소재를 명확히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은 고소 고발 사건을 신속하게 조사하고 사실관계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A 창원시 의원에게도 시민 앞에서 의혹과 입장을 책임 있게 설명할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A 의원은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회장 재임 기간 공사업체에 공사비를 부풀리도록 강요한 뒤 차액 수억 원을 돌려받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으며 지난 28일 더불어민주당에 탈당계를 신청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창원시가 지방재정을 확충하기 위해 2026년 지방세입 체납관리단을 본격 출범했습니다. 체납관리단은 기존의 일률적인 강제징수 방식에서 벗어나 체납자의 경제적인 상황과 체납 원인을 파악해 맞춤형 징수와 지원을 추진하게 됩니다. 특히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는 생계형 체납자의 경우 복지와 일자리를 지원하고 소액 체납 정리를 통한 지방세입 확충 등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들은 오는 11월까지 약 4개월간 지방세 및 주정차 과태료 100만 원 이하 소액 체납자를 대상으로 전화 상담과 방문 실태 조사를 실시할 방침입니다. 김해시 선거관리위원회가 제9회 전국 동시지방선거와 관련해 선거 비용을 제한액보다 초과 지출한 혐의 등으로 지방의원 선거 후보자 A씨를 6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후보자 A씨는 선거 비용 제한액보다 약 560만 원, 제한액의 9.9%를 초과해 지출하고 선거 비용 600여만 원을 신고된 예금 계좌가 아닌 현금으로 사용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 비용 제한액을 일정 기준 이상 초과해 지출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경남도 선거관리위원회는 선거비용 제한액 초과와 불법 현금 지출은 선거의 공정성을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정치자금 관련 불법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6일 합천 원폭 피해 복지회관 위령각에서 제81주기 원폭 희생자 추모제가 열렸습니다. 이번 추모제는 1945년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로 희생된 한국인 영령을 충묘하고 전쟁의 참상을 기억하며 세계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행사에는 김윤철 합천군수와 신명기 합천군 의회 의장, 원폭 피해자와 유가족 등 300여 명이 참석해 헌화와 분향으로 희생자들의 넋을 기렸습니다. 김윤철 군수는 참혹했던 역사를 잊지 않고 평화와 인권의 소중함을 되새기며 원폭 희생자들의 넋을 위로하고 유가족들에게 치유와 화합의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야간 근무 중이던 경찰관들이 관내 지리를 활용한 추적 끝에 도주하던 수배자를 붙잡았습니다. 부산 남부경찰서 간만파출소 소속 경찰관들은 지난달 14일 밤 간만 삼거리에서 신호를 위반하고 도주하는 배달 오토바이를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인근 재개발 구역 특성상 유일한 배달 수요처가 특정 오피스텔이란 점을 간파하고 주차장 수색과 잠복 끝에 배달을 마치고 돌아온 운전자를 검거했습니다. 확인 결과 운전자는 체포영장이 발부된 수배자였으며 경찰은 도주범을 현장에서 안전하게 체포해 신병을 확보했습니다. 5일 오전 11시쯤 부산 해운대구 우동 올림픽 교차로에서 70대 남성 A씨가 몰던 승용차가 중앙선을 넘어 맞은편 차로에서 신호대기 중이던 차량을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 충격으로 피해 승용차가 뒤로 밀리면서 뒤편에 정차해 있던 차량 3대가 잇따라 부딪혀 오중 추돌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다행히 이번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차량 블랙박스와 주변 CCTV 영상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동남아시아를 벗어나 중앙아시아로 거점을 옮긴 한국인 스캠 범죄 조직이 정부 합동작전으로 적발됐습니다. 경찰청 등 초고가 범죄 특별대응 TF는 지난달 23일 카자흐스탄 알마티에서 한국인 조직원 14명을 검거하고 국내에 있던 5명도 함께 체포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캄보디아와 베트남을 거쳐 카자흐스탄에 콜센터를 차린 뒤 수사기관 등을 사칭해 피해자를 모텔 등에 고립시키는 이른바 셀프 감금 수법으로 16명에게서 6억 원가량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정부는 스캠 조직이 동남아를 벗어나 제3의 지역으로 이동하는 2차 풍선 효과의 실체를 확인하고 현지에서 검거된 피해자들을 국내로 송환해 범행 전반을 수사하고 있습니다. 경상남도가 양산 통도사 서초감 관음보살도와 양산 통도사 서초감 오방호 제이도를 도유형문화유산으로 산청 열부 포산곽시 정려현판 일과를 문화유산 자료로 지정 예고했습니다. 관음보살도와 오방호 제이도는 각각 18세기 전반 제작된 조선 후기 불화로 제작 시기와 화승이 명확하게 확인돼 예술적 학술적 가치가 높은 것으로 평가됩니다. 산청열부 포산곽시 정려현판 일과는 정유재란과 관련된 포산곽시의 행적과 조선시대 정려 문화를 보여주는 자료로 역사적 의미를 인정받았습니다. 경남도는 30일간 의견을 수렴한 뒤 문화유산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지정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세계적인 배우 양자경이 오는 10월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에서 올해의 아시아 영화인상을 받습니다. 영화 와호장룡과 에브리싱 에브리웨어 올해 원스 등으로 전 세계 스크린을 사로잡은 양자경은 아시아계 배우 최초로 미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을 수상한 데 이어 올해 베를린 국제영화제에서 아시아 여성 최초로 명예 황금곰상을 품에 안았습니다.
양자경의 부산 방문은 지난 2011년 이후 15년 만으로 영화제 기간 대표작 거무강호 등 4편을 선보이는 특별기획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됩니다. 시상식은 오는 10월 6일 부산 영화의 전당에서 열리는 제31회 부산국제영화제 개막식에서 진행됩니다. 올해 2분기 부산 지역의 인구 순유출 규모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데이터청에 따르면 2분기 부산의 순유출 인구는 2,596명으로 작년 2분기보다 1,100여 명 감소했습니다. 연령별로는 10대 이하만 인구가 순유입됐고 20대 이상은 유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주로 서울과 경기, 경남 지역으로 빠져나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부산시는 오는 9일까지 백스코 제1전시장에서 2026 부산국제 불교박람회를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올해로 3회째를 맞은 이번 박람회는 색즉시공 공즉시색을 주제로 명상과 전통예술, 사찰 음식, 공예 등 다양한 체험 콘텐츠를 선보입니다. 연일 이어지는 기록적인 폭염에 계곡마저 말라가고 있습니다. 경남의 대표 피서지마다 물줄기가 끊기면서 여름철 풍경도 크게 달라졌는데요. 계곡 바닥이 드러나고 수량이 급감하는 등 폭염이 자연 환경은 물론 여름 피서지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표영민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창원시 마산해원구 감천계곡. 하늘에서 내려다본 계곡은 물길 대신 회색 바닥이 길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예년 같으면 시원한 물줄기가 흐르고 피서객들로 북적였을 자리지만 지금은 얕은 물 웅덩이만 군데군데 남아있을 뿐입니다. 제가 서 있는 이곳은 다이빙이 가능할 정도로 물이 깊었던 곳이지만 지금은 물이 사라지고 돌과 풀만 무성합니다. 매년 여름이면 물놀이객들로 붐비던 계곡이지만 올해는 피서객의 발길을 찾아보기 어렵습니다. 물놀이 안전을 위해 설치된 시설들도 물이 말라버리면서 사실상 제 기능을 잃었습니다. 방학하고 나면은 많이 왔어요. 학생들 또 회사 다니는 사람들 휴가 때 되면 사람이 바글바글 했는데 솔직히 엄청나게 많이 했는데 지금은 휴가고 무엇이고 학생도 없어지고 휴가 오버 물 한 발 없이기는 발로 선제 담글 데가 없었기는 그만 일격 사람이 안 오고. 또 다른 계곡의 사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계속된 폭염과 부족한 강수량으로 계곡 수량이 크게 줄면서 넓은 안반이 그대로 드러났습니다. 실제로 올해 대장청 유원지의 누적 방문객은 3,38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2,500여 명과 비교해 약 73%나 감소했습니다. 피서객이 급감하면서 여름철 대복을 기대했던 인근 상인들의 시름도 깊어지고 있습니다. 6, 7, 8 석 달은 하루에 10만 원씩 오르고 주말은 20만 원, 아주 특별한 날은 막 3, 40만 원 팔았는데 요새는 평균 평일날은 3, 4만 원, 주말 돼야 6, 7만 원 그렇게 나와요. 시원한 물줄기 대신 메마른 바닥이 드러난 계곡. 기록적인 폭염과 가뭄이 올여름 피서지 풍경을 완전히 바꿔놓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앞서 보도해드린 대로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 비중이 크게 늘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3년간 체류 기간과 1인당 지출은 오히려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양적 성장을 이룬 부산 관광의 이면을 들여다봤습니다. 차선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올해 2분기 외래 관광객이 방문한 지역 가운데 부산은 18.4%로 서울에 이어 전국 2위를 기록했습니다. 지난해보다 2.8%포인트 증가해 주요 광역지자체 가운데 가장 높은 상승폭을 보였습니다. 이처럼 부산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은 크게 늘었지만 속을 들여다보면 다른 모습도 보입니다.
올해 1분기 외국인의 부산 방문 경로 1위는 김해공항이나 부산항이 아닌 타지 경유였습니다. 부산 방문 외국인은 대만과 중국, 일본, 미국 순이었지만 김해공항 국제 노선은 일본과 대만에 집중돼 있고 미국 본토 직항은 없습니다. 장거리 관광객들이 인천공항으로 입국해 서울에 머문 뒤 KTX 등을 이용해 부산을 잠시 찾는 이른바 경유형 관광이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평균 체류 기간도 2024년 6.2일에서 지난해 4.8일로 1.4일 줄었습니다. 사람들이 오게 되면 인천으로 와서 서울에 있다가 잠시 강릉, 제주, 부산에 나온다. 그럼 문제는 양적인 성장은 됐는데 체류 일자 같은 경우를 보면 오히려 줄어들고 있거든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잠깐 이제 거기서 부산도 놀러 가야지 이런 식으로 이제 덤으로 부산이 거쳐가는 데가 된다는 얘기. 이게 데스티네이션이 아니라는 얘기군요. 관광객이 늘어난 만큼 최종 목적지로 부산을 선택하는 경우는 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소비도 감소했습니다. 외국인 1인당 지출액은 2024년 828.4달러에서 지난해 710.6달러로 14.2% 줄었습니다. 또 레저 스포츠와 역사 문화유적 탐방, 쇼핑 등 고부가 가치 체험 활동 비중은 감소하고 음식과 자연경관 감상의 소비가 집중됐습니다. 관광객 만족도 역시 맛집 탐방과 자연 풍경에서 가장 높게 나타났습니다. 한 번 방문한 관광객이 오래 머물며 다양한 체험을 할 수 있는 관광 콘텐츠와 인프라가 부족하다는 의미입니다. 이런 이유로 최근 3년간 평균 방문 횟수는 2023년 1.9회, 2024년 1.5회, 지난해에는 1.6회로 큰 변화가 없는 실정입니다. 그냥 단발성 이벤트로 흩어져 있는 느낌이에요. 그리고 가서 이제 관광객들이 찍어 올린 리뷰나 이런 것들을 보면은 그냥 그것만 보고 다시 귀가를 하고 돌아가는 느낌이거든요. 점점점으로 흩어져 있는 그런 상태라면 요거를 체류형 관광으로 될 수 있게끔 적어도 체류할 수 있는 정도의 관광 상품을 몇 가지 만들어서 시도를 해보면 외국인 관광객은 늘고 있지만 체류 기간과 소비, 재방문으로 이어지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내야 하는 것. 부산 관광시장이 지역 경제 성장 동력으로 자리 잡기 위해 새로운 전환점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지난달 부산, 울산, 경남 지역 평균 기온이 27.5도를 기록하며 역대 두 번째로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밤사이 최저기온이 25도를 넘는 열대야 일수는 12.9일로 관련 관측 이래 가장 많았습니다. 기상청은 북태평양 고기압과 티베트 고기압의 영향을 동시에 받은 가운데 강한 햇볕과 지형 휴가가 더해지며 찜통더위가 이어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반면 7월 강수량은 68mm로 평년의 20% 수준에 그쳐 역대 가장 적었으며 기상가뭄 발생일수도 20.7일로 전국에서 가장 많았습니다. 부산시가 마른 장마와 폭염으로 인한 가로수와 녹지대 수목의 고사 피해를 막기 위해 관리 강화에 나섰습니다. 부산시는 지난달 폭염 중대경보 발효에 따라 대응 단계를 심각 단계로 격상하고 주요 수목 68만 여주에 대해 긴급 급수 작업을 진행했습니다. 시는 폭염 장기화에 대비해 예산 2억 2천만 원을 자치구와 관력 사업소에 긴급 배정하고 급수 차량 임차와 인력 투입을 늘려 신규 식재 수목과 취약 지역을 중심으로 집중 관리할 방침입니다. 고용노동부 창원지청이 오는 14일까지 건설 조선업 등 폭염과 밀폐 공간 질식재해 위험이 큰 사업장 26곳을 집중 점검합니다. 이번 점검에서는 장마 종료 후 폭염에 대비해 폭염 안전 5대 기본 수칙과 체감온도 단계별 작업 중지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합니다. 또 맨홀과 오폐수 처리 시설 등 밀폐 공간 작업장의 산소 유해가스 농도 측정 등 질식사고 예방 3대 안전 수칙 이행 여부도 함께 점검합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